안녕하세요. 화장품 연구원 민구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화장품 연구원 Q&A 영상을 2개 정도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다 다루지 못했던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바뀌거나 새로 생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새로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요. 또 그때는 조금 정리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이어지는 내용끼리 분류를 해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서, 면접, 그리고 자격증, 이 3가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제 스펙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스펙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스펙 같은 경우에는 완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스펙은 조금 떨어지지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스펙은 매우 좋지만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좀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개개인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회사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회사에서 어떤 스펙을 요구하는지를 조금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필수 스펙이 있다면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는 조금 그냥 제 경험상 했던 것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참고만 해주세요. 스펙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내신을 얼마나 받아야 되나요? 라는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상 고등학교 내신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대부분 대학교 이후의 경험이나 대학교 이후의 성적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면접과 자기소개 이런 거에 한해서요. 그리고 대학교 학점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무조건 뭐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뭐 얼마 정도가 좋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만약에 학점이 모자란다면 다른 부분에서 조금 보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학점이라는 거는 4.0은 무조건 넘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원자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이제 뭐 학점 몇 이하는 그냥 거르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약간 운적인 부분도 있는 게 면접관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거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면접을 보는데 뭐 나는 학점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람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면접관이 학점 낮은 애들 치고 성실한 애들 본 적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지 무조건 얼마 이상 맞춰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또 학점을 챙기면서 다른 부분도 같이 챙길 수 있는 그 정도로 자기가 잘 밸런스를 맞춰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학 점수 그리고 인턴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2번 했었고, 그리고 어학 같은 경우에는 토익 그리고 오픽, 이렇게 2가지 점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취업 준비를 되게 갑작스럽게 하게 된 편이었어가지고, 갑작스럽게라기보다는 되게 충동적으로 하게 된 그런 거였어서 어학 점수를 취업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었고요. 그냥 토익이나 한번 쳐볼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던 그런 점수가 있었고, 인턴 경험이 2번이 있었는데 화장품 관련한 그런 인턴은 아니었고요. 첫 번째 인턴은 병원 연구실에서 자궁경부암 관련된 연구를 했었고, 2번째는 미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에서 B형 간염 관련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긴 썼었는데 사실상 뭐 화장품 관련된 인턴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플러스가 됐다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인턴을 했다 정도로만 어필을 했었고,
또 그거 관련해서 뭐 크게 관심을 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질병 관련된 거 했다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했던 인턴 하나가 미국에서 인턴을 했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가 그래도 영어로 말은 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이제 어필이 됐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대학교에서 화장품 회사로 인턴을 보내주거나 이러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인턴 경험이라는 거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라기보다는 물론 당연히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화장품 관련된 쪽으로 인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왜냐면 화장품 관련된 걸로 경험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어필할 수가 있고 또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해서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다면 꼭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만약에 전혀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은 망했네 라고 하시지 마시고 필수는 아니지만 하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학 점수도 그렇고 인턴도 그렇고 대외 활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부 필수는 아니지만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는 회사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전부 다 열심히 막 다 읽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아내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으면 뭔가 흥미를 유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채워두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제가 첫 번째 인턴을 했던 병원에서도 면접을 볼 때 제 옆에 있으셨던 분이 대활동도 없고 어학점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면접관님께서 그분한테 하셨던 얘기가 뭐 땡땡씨는 물어볼 게 없네요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 나라는 사람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채울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다만 자격증 같은 경우에 아로마 테라피나 뭐 천연 화장품 자격증 이런 거를 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격증은 일단 전부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뭔가 공신력 있는 자격증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그런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얘는 잘 알겠다 뭐 이런 것도 천연 화장품 자격증도 있고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도 있으니까 지식이 상당하겠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그냥 뭐 땄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하면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따기 위해서 드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비용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다만 요즘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많이 따시는데 그거는 따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기는 해서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다면 준비를 해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우리 따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화장품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지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국가 자격증이기도 하고 화장품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시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와 화장품 연구원이 하는 업무는 다르기 때문에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나 화장품 연구원으로서 모든 걸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 맞춤형 조제관리사 자격증도 있고 얘는 되게 준비를 많이 했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뭐 그냥 땄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회사에서도 다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화학공학과나 이런 쪽 출신이시면 많이 따는 자격증이 있죠. 화공기사, 위험물 안전관리 기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따면 도움이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화장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크게 플러스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냥 자격증이 많이 있으면 뭐 열심히 살았네 정도 생각은 하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저는 봉사동아리 회장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 그거를 하면서 이제 수상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를 작성했고, 그리고 또 반크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외교관 뭐 이런 외국인들한테 한국을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거기서 수상한 이력이 있었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적었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2010 마스터 자격증이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를 따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나 노력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기본 스펙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딴 거였어서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신입이나 이런 분들 들어오시면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상상 이상으로 못했던 경험이 있었어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사람을 뽑는다면 마이크로소프트 2010 가지고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 2010이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무거나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얘가 그래도 셀 병합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대외 활동은 화장품 관련된 대외 활동이 요즘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서포터즈 이런 것도 많고 SNS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화장품 관련된 SNS를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도 되게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화장품에 관련된 내 관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사실상 신입사원들에게 기업이 요구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부분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왜 오려고 하는 거며? 와서 일을 열심히 할까? 그냥 이 정도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뻔해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자기 장단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물론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많이 물어보는 거는 화장품 트렌드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화장품을 만들고 싶냐,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그 모든 질문들을 나는 이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더 많이 성장할 거고 더 열심히 일을 할 거야 라는 것을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구체적으로 쓰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쓰는 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놓치시더라고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기억을 하시면 좋은 거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쓸 것, 그리고 화장품과 모든 질문을 연관을 지을 것.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지속적인 나의 관심을 나타내주는 것이 좋아요. 자기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성장 과정 이런 거를 쓸 때도 그냥 내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화장품 연구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화장품은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화장품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최대한 많이 담으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쓰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화장품을 좋아했어요. 저는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피부가 민감해서 여러 가지 화장품을 써봤어요. 그리고 화장품을 좋아해서 화장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감흥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예시 그리고 증빙 자료 같은 게 필요해요. 아까처럼 저는 피부가 진짜 민감해서 아무 화장품이나 쓸 수가 없어서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화장품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화장품 성분 같은 것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증빙해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시작은 그렇게 똑같다고 하더라도 저는 예전부터 피부가 민감해서 화장품 성분과 피부와 관련된 그런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정리를 했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닌 예전부터 정말로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뭐 블로그라던가 SNS라던가 이런 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망했네 이게 아니라 그냥 다른 방법으로 그거를 나타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는 팩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100가지 팩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100가지 팩을 써보고 그 팩의 장단점을 각각 다 적어서 어떤 피부에 어떤 팩이 더 잘 맞을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 팩의 장단점을 보완한 그런 좋은 팩들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해서 내가 이렇게 화장품에 관심도 많고 그렇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충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늘 아래 같은 색조가 없다고 해서 뭐 100가지 레드 립스틱의 색깔을 다 비교해봤다 라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죠. 만약에 없다면 지금 만드시면 돼요. 꼭 이런 뭔가 100가지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단순히 화장품 매장에서 알바를 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화장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다만 여기에 기록이 될 만한 것들이 동반이 되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 그냥 화장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부 타입별로 어떤 화장품을 선호하는지를 느꼈다 보다는 어떤 화장품을 선호하는지를 매 계절마다 정리를 해봤다 라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꼭 이렇게 뭔가를 무슨 기록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면접에서 이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해야겠다 이런 소스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화장품을 진짜 좋아해서 매달 1일은 화장품 사는 날로 정해놓고 그날은 무조건 화장품을 샀다 라는 얘기를 해놓는다면 나중에 면접을 볼 때 이번 달에는 어떤 화장품 사셨어요? 라던가 다음 달에는 뭐 살 거예요? 라던가 이런 이야기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해서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 구체적인 경험 그리고 또 하나는 일관성인데요. 이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에 일관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사람이 진짜로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거에 진짜 많이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화장품 연구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화장품은 무엇인지 어떤 화장품을 만들고 싶은지 이거를 다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성장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지원 동기 이런 데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민감했고 그래서 화장품 성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성분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뭐 피부 개선에도 좋은 그런 화장품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을 썼는데 입사 후 포부에서 갑자기 뭔가 웜톤, 쿨톤에 맞춘 컬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일관성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일관성에 맞춰서 뭔가를 다 구체적으로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소개서를 읽었을 때도 이 사람이 진짜로 이거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본인도 되게 그거를 쓰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왜 화장품 연구원 되고 싶은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화장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팩을 정말 좋아했었고 사용했을 때 기분이 좋은 게 좋은 화장품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밌는 팩들을 많이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기소개서와 면접 질문에 대해서 다 여기에 기초를 해서 대답을 했었어요. 지원 동기를 쓸 때는 내가 화장품, 특히 팩을 사용할 때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화장품을 더 즐겁고 재밌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화장품을 개발하고 싶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팩 종류가 되게 많은데 내가 같이 더 좋은 팩을 많이 개발하고 싶다. 만약에 그 회사에 좋은 팩이 별로 없으면 이 회사에는 다른 제품은 좋은 게 많은데 팩이 별로 없는데 내가 좋은 팩을 개발하고 싶다. 그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도 팩을 많이 만들고 싶다.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좀 더 즐거움과 재밌음을 느낄 수 있도록 색깔이 변하는 팩이라던가 제형이 변하는 팩이라던가 이런 좀 재밌는 요소들을 넣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제 가치관은 이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작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일관성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죠. 이거를 잘 정해놓으면은 나중에 면접을 볼 때도 굉장히 편한데요. 그냥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거기에 기초해서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러면 화장품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뭔가 당황하지도 않고 좀 더 대답을 잘 할 수 있거든요. 너 어떤 화장품 만들고 싶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나 어떤 화장품 만들고 싶은지 생각 안 해봤어도 그냥 팩을 만들고 싶다. 근데 그것도 그냥 팩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피부에도 좋지만 기분도 좋아질 수 있는 팩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나는 팩을 진짜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팩하는 걸 귀찮아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나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팩을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설정한 큰 가닥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자기소개서랑 면접이랑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면접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하려고 하는데 면접 얘기를 하면서 자기소개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면접이라는 건 일종의 소개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번 주말에 소개팅을 하는데 소개팅 예상 질문을 뽑아서 거기 내용을 다 적어서 그거를 외워서 소개팅을 하진 않죠. 면접을 볼 때도 물론 자기소개라던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지만 너무 외워서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대답을 한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야 조금 더 상대방에게도 편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소개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주면 그게 다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제가 거기서 뭔가 대화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 더 호기심이나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유도해야 그래야 질문이 더 이어지거나 아니면 쟤 좀 더 만나보고 싶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도 나는 매달 첫째 날은 꼭 화장품을 산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달엔 뭐 샀냐? 다음 달엔 뭐 살 거냐? 이런 추가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고 아니면은 쟤 뭐 샀을까? 되게 궁금하네? 이런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까 같이 하늘 아래 같은 색조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하늘 아래 같은 색조 없는지가 궁금해서 레드 립스틱 100가지를 비교해봤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진짜 같은 색깔 없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또 아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다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커다란 가치관 같은 거는 좀 정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면접을 할 때도 사실 면접을 볼 때는 물론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다 화장품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 가치관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돌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가면 내가 이렇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대답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중점적인 가치관을
1분 자기소개에다가 실으면 가장 좋은데요. 1분 자기소개는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꼭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줘야 되는데 약간 영화의 예고편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1분 자기소개는. 그래서 1분 자기소개의 목적은 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주고 앞으로 면접 동안 이야기할 거리를 주고 그리고 나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데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가족관계 이런 것처럼 직무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력서에 이미 나와 있는 정보들을 나열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교를 졸업했다라던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력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면접관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봐야 지겹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 내가 어떤 일관성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고 그 테마가 이거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1분 자기소개를 들려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게 완벽한 자기소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를 위해서 좀 부끄럽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입사 지원자 김민경입니다.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 중 하나가 중요한 일 전날 팩을 하는 장면입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팩을 하는 친구들이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팩을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물론 팩을 해서 용모를 가꾸기 위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팩을 하면 그 다음날 있을 중요한 이벤트를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화장품을 만드는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00가지 팩을 사용하고 느낀 점을 적어보는 100가지 팩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땡땡 회사는 토마토팩, 사과팩 등 유명하고 저도 좋아하는 팩을 만든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다양한 팩을 사용해본 저의 경험과 이 회사의 기술력을 더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할 화장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자기소개였어요. 그때는 이거를 완벽하게 외워서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읽어드렸어요. 일단 이렇게 자기소개를 정하고 나면 물론 이 자기소개는 자기소개서에 있는 거랑도 일관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면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이 자기소개의 근거에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왜 화장품 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저는 화장품 사용할 때 정말 기분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화장품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웠다. 그래서 좀 더 사용하기 간편하고 더 즐거운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장품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다. 어떤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요? 사용할 때 기분 좋은 화장품 만들고 싶다. 이것도 물론 그냥 사용할 때 기분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요 라는 것보다는 내가 많은 고민을 했고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사용할 때 질감이 변하거나 아니면 색깔이 변하거나 이런 재밌는 요소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흥미 유발을 더 할 수 있는 화장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입사 후에는 어떤 노력을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좀 더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피부 타입별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용감을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기분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 어떤 향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어떤 향이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기분 전환용 화장품을 개발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왜 우리 회사를 오고 싶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이 회사의 이 제품과 이 제품을 보니 뭐 이런 장점이 있어서 내가 했던 팩 프로젝트랑 뭔가 연관을 지으면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던가 이 회사 제품을 보니 이런 제품들이 사람들에게 힐링을 좀 더 줄 수 있는 제품이더라. 그런 가치관이 나랑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라던가 아니면 꼭 그 회사를 막 칭찬하지 않아도 돼요.
이 회사는 이런 부분은 좋지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채워주고 싶어서 지원했다. 라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화장품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라던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도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팩을 해서 기분 전환을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면접의 대답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면접은 일종의 소개팅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면접에서는 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아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나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 꼭 정답을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고로 저는 PT 면접도 봤었는데요. 제가 만든 PPT 파일을 제출하고 발표까지 하는 그런 면접이었어요. 제가 했던 PPT 면접의 주제는 내가 만들고 싶은 화장품이라는 거였고,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화장품, 그 이유, 예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갔어요. 만약에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보게 된다면 PPT 자체를 화려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PPT에 글자가 엄청 많고 그 글자를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이거는 뭐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도 신입분들이 많이 이렇게 실수를 하시는데 PPT의 경우 읽기 위해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 발표를 위해서 만드는 서류이기 때문에 내가 발표를 할 때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사람이 눈으로 어떤 글자를 읽는 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PPT에 있는 내용 글자를 그냥 그대로 읽는다면 사람들은 이미 그거를 다 읽어버린 후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겠죠. 그래서 PPT 내용은 간결하게, 그리고 내가 말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예시를 담아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선크림을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크림이 끈적이고 답답하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끈적임 없는 선크림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라는 인식은 이 정도로 많지만 실제로 선크림을 바르는 사람은 이렇게 적었다. 그 이유는 선크림을 발랐을 때 끈적임과 답답함이 싫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끈적이지 않는 선크림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끈적이지 않는 선 제형을 만들고 싶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 건지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끈적이지 않는 선크림이면 토너처럼 생겨서 닥토처럼 쓸 수 있는 선크림을 만들고 싶다 라거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개발 방향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요즘 트렌드가 이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여기서 끝나면 그래서 뭘 만들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게 좋겠다까지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깔끔하고 구체적으로 끝나기도 하고 아, 얘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구나. 얘가 아이디어가 있는 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결론 같은 것들은 꼭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스펙, 자기소개서,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걱정이 조금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경험에 대해서 제시를 할 것, 그리고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할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왜 화장품 연구원이 되고 싶은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화장품은 무엇이며 그래서 어떤 화장품을 개발하고 싶은지 이 정도는 생각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면접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 트렌드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무슨 트렌드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도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요즘에 이런 게 인기가 많은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요즘에 이런 게 트렌드인 것 같다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게 틀렸다고 하더라도 누가 면접관이
그거 요즘에 다 한물 갔는데?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면접관이 있다면 그 회사는 가지 마세요. 면접과 자기소개서에서는 꼭 정답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 위주로 정리를 해서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한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거나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라이브를 하거나 이렇게 할 테니까 뭔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또 오늘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뭐 학과, 대학교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화장품 회사 업무라던가 필요한 역량 같은 거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와, 내가 진짜 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약간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면접을 본다는 거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받는 자리에 간다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취업 준비를 오래 하다 보면 뭔가 자기 자신이 되게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자기소개서,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대부분 취준생이실 텐데 아마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점에 이렇게 뭔가 정보를 찾아보거나 한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화장품 제조사가 뭔지도 몰랐고 진짜 정보도 많이 없고 그걸 찾아볼 생각조차 안 했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 이거를 여기까지 보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내가 원하는 직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취직을 하고 나서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을 거고 어쨌든 되게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라면 어딜 가서든 뭘 하시든 잘 하실 거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나이대였을 때 그때의 저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저보다 더 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존감 너무 떨어진다 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야, 너는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고 이렇게 능력 있고 어차피 결국에는 취직을 할 건데 어차피 결국에는 잘 될 건데 그냥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지금 이 상태를 좀 더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 그 친구는 당연히 잘 될 것 같고 당연히 그냥 합격할 것 같은데 너무 조바심 나고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자존감도 깎이고 막 자기가 가진 시간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취업도 안 되고 자존감 좀 깎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어차피 결국에는 잘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즐겨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약간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너무 모자라고 내가 너무 부족해서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여기가 나랑 인연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힘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